윤영철이의 오늘 이제 5번째 리그 경기였고요. 영철이가 나오는 날 그냥 기아가 지는 날입니다. 제가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게 영철아 너 이제 그만 나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죠. 일단 윤영철이 선발 투수로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윤영철도 스스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윤영철 등판 시에 기아가 100% 패배하고 있고 오늘 등판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투구수를 70개로 끊어갈 예정이다. 왜냐면 이제 일요일 날도 던져야 되고 아직까지 이제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구를 투구할 수가 없는 불패. 이미 코칭 스태프가 윤영철의 한개 투구수를 정해놓고 경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1이닝 3실점 했고요. 3피안타 3사사구 3K 뭐 1회에 난리 연병을 하면서 2실점. 근데 사실 그 이닝을 그래도 그냥 경기가 안 터졌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1회 그냥 경기가 터져 나갈 수도 있겠다. 무슨 70개는 70개냐. 그냥 뭐 한 30개 던지고 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회도 굉장히 2실점으로 싸게 잘 막았고 그 뒤로 5회까지 그냥 순조롭게 잘 막았죠. 5회 1사까지 막고 그 다음에 그 뒷타자가 안현민이었는데 안현민이 강백호랑 마찬가지로 좌투수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 2개를 더 던지면 이제 70개인데 이렇게 하느니 그냥 빠르게 윤중현한테 마운드를 넘기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요일날 이닝을 기가 막히게 잘 먹어준 윤중현으로 바꿨는데 그게 필착이었죠. 윤영철이 내보냈던 승계주자까지 윤중현이 이제 홈런을 맞으면서 다 들여보내갖고 윤영철의 오늘 실점은 3실점 전부 다 자책점이 됐고요. 3피안타 3사사구 3K 그러나 1회를 제외하고 나면은 괜찮은 피칭이었다. 점점 빠른 공의 어떤 제구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고 KT 타자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일요일날 다시 등판할 텐데 이제 그 경기가 정말 사실 좀 중요하겠죠. 삼성과의 대구 원정에서 윤영철이 선발 투수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칭을 할 것이냐. 올해 이제 대구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윤영철이 얼마만큼 이제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피칭을 보여줄 것인가.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다. 이우성과 최원준 오늘 6번 7번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병살타만 2개 치고 뭐 전혀 출루를 못 해주고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경기를 역전하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뭐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병살타를 치면서 찬물을 쫙쫙 끼얹었어요. 최영우와 김선빈이 4, 5번으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이 이우성, 최원준이야. 참 얄궂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맥브레이커를 하고 경기의 흐름을 끊어먹다 보니까 뭐 이게 야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 뒤에가 또 김태군, 그 뒤에가 김호령. 이게 팀의 지금 타격 생산성을 기대하기 힘든 야수가 지금 4명이 배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야구가 안 돼요. 야구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다 2군으로 보내야 되는 거냐? 이우성이 1군에 남아있는 이유, 뭐 저도 말씀드렸듯이 안 보고 싶은데 지금 팀의 우타가 박찬호, 김선빈, 김도영, 그 다음에 포수로 나오는 김태군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우타 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외야수 중에서 누구 한 명은 그래도 우타에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사실상 거의 정혜원이라는 선수를 이제 우리가 콜업을 해봐서 이범호 감독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신통치 않았죠. 그리고 전에도 뭐 라이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퓨처스의 이영재라는 코너 외야수가 한 명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장타력도 있고 포텐도 있는데 이 친구도 장타리는 치지만 에버리지가 그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선수는 아니라서 당장 1군에 올려서 테스트 해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황대인이 최근에 퓨처스에서 4할을 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황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슬롯은 외야수가 아니죠. 내야고 그 다음에 지명타자 슬롯에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외야 자리에 있는 이우성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우성이나 최원준을 퓨처스에다 쳐박아야 되냐? 얘들은 이미 자기의 어느 정도 야구관이 만들어진 선수들이라서 2군에 내려가면 분명히 잘할 거예요. 2군 투수들이 이 선수들의 어떤 기술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퓨처스는 워낙 1군과 투수력 차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4할을 치든 5할을 치든 다시 얘네들이 올라왔고 1군에서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자기들의 야구관이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완성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2군에 가서 한다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얘네들을 그냥 이번 시즌에 플랜에서 제외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2군에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범호 감독의 생각은 그래도 1군에서 살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접근법이 좀 바뀌었죠. 우타가 필요 없는 날은 그래도 오선우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또 얄궂게 둘 다 출장을 시켰어요. 제 생각에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지금 사이클이 내려가서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요. 둘 다. 근데 대체할 만한 자원도 지금 딱히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우성은 박정우 쪽에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생각이 다르다라면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방구석 유튜버인 저보다는 현장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팬으로서 그냥 답답하지만 봐야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제가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말 오선우와 최용우가 소나무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설리 형님 감사합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오선우가 오늘 2루타 2개를 때리면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고요. 최용우는 리그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투런포를 치면서 멀티히트를 해주면서 최용우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최용우는 이제 지금 5월 MVP 후보에 올라갔죠. 꼭 먹었으면 좋겠고, 나는 5월 MVP가 아니라 시즌 MVP를 최용우가 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최용우는 아직까지 시즌 MVP가 없거든요. 그냥 43살에 최고령 시즌 MVP 이거 따고 10년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성형탁이 리그 콜업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친구의 24 드래프트 10라운드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에 픽한 부산고 출신의 우한 정통파 투수입니다. 그렇게 퓨처스에서 제가 기록지를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하다라고 못 느꼈는데, 왜냐면 실제로 이 선수가 던지는 모습을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와서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투심 패스트볼이 상당히 날카롭고 슬라이더와 커브볼을 섞어 던지는데 기본적으로 깡다구가 있고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거침없는 두려움 없는 피칭을 해주는 선수예요. 2이닝 동안에 1피안타 4타구 단 1개 내줬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공을 던졌죠. 좀 꾸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요일날 윤중현이 2이닝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이드암 투수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또 KT 상대로 던지는 거 보니까 역시는 아니었나, 그냥 반짝이었나,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또 한 경기 말아먹었다라고 해서 2군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너무 냄비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형탁도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오늘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또 다음 경기 때는 약간 볼질을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팬들이 너무 지랄하지 말고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그래 너보다 더 연자 짬밥 먹고도 김기훈이처럼 던지는 놈도 있는데 투수가 그런 거지, 이런 감정으로다가 접근을 해야 우리가 유망주들이 좀 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세금을 내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중현처럼 이미 짬밥을 먹은 만큼 먹은 선수들이 볼질을 하거나 쳐맞으면은 욕해도 그냥 무죄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은 크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경기 한 경기에 1위 1비하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도 피곤하고 팬도 피곤하고 구단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좋은 피칭을 했죠. 그러면 다음에 좀 말아먹어도 KT전에 잘 던졌으니까 또 한번 보자. 이런 게 좀 돼야겠어요. 볼넷을 뭐 이닝 동안에 7개, 6개씩 내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오늘 퓨처스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호민 거는 전부 다 편집을 해갖고 오늘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변화구가 참 좋다. 변화구가 참 좋다. 우한 투수가 던질 수 있는 변화구들 다 던지고 있어요.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지업을 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체인지업은 이 선수가 입단 전에도 이호민의 체인지업은 지금 프로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체인지업은 좋다라는 거를 저도 알았어요. 근데 커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커브가 굉장히 좋고 모든 변화구를 적어도 조난에 컨트롤해서 넣을 수 있는 이 컨트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 선발 투수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른 공이 고등학교 시절에 147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중계 때 구속이 찍히다가 또 안 찍히다가 찍히다가 안 찍히다 해갖고 정확하게 평속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 중계 때 보였던 구속이랑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에 찍히는 구속이랑도 약간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신 분의 말에 의하면은 빠른 공 최고가 142까지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봐도 우한 투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포신 페스티벌의 구속이나 구위가 타자들을 찍어 누를 정도로 강력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 그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우리가 투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호민을 빨리 콜업을 해갖고 얘 써라. 왜 안 쓰냐. 투수 없다면서 왜 안 쓰냐. 쓸놈 쓰라지 말고 우리도 유망주덕 좀 보자. 요거는 투수를 망칠 수가 있어요. 물론 프로 선수기 때문에 연봉값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구단의 필요에 따라서 그게 40살이 넘어가는 베테랑이든 아니면은 이제 막 프로를 시작하는 유망주든 구단이 필요하다라면 와서 공을 던져야 되는 게 맞겠지만 루키만큼은 좀 우리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루키만큼은 구단의 필요에 의해서 선수를 콜업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1군에 와서 싸울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호민은 변화구적인 부분, 어떤 타자를 유인하는 공은 이미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 빠른 공과 그 다음에 커맨드 부분은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어요. 준비되지 않은 유망주가 괜히 구단의 조급증 때문에 급하게 1군에 콜업이 돼서 경기를 망치거나 난타를 당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저해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구단들이 좀 더 냉철하게 선수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 친구가 1군에 올라가서 싸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콜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150이 안 되네, 그 공으로는 경쟁력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다른 건 몰라도 선수들의 구속 증가에 있어서만큼은 노하우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막 선수가 150, 160 지금 뭐 문동주나 배찬승처럼 빠른 공을 던지지 못한다 뿐이지 황동환 같은 경우에도 입단 초기에 포신 패스트 구속이 130 중반대에 머물렀거든요. 과연 얘가 1군에서 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벌써 황동화가 3년 차인데 4년 차죠. 빠른 공이 그때에 비해서 10km가 늘었어요. 지금 평균 구속이 144를 찍고 있습니다. 144, 145로 왔다 갔다 하고 최고 구속 같은 경우에는 147, 8도 찍죠. 그렇기 때문에 이호민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호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설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훈련 그 다음에 개인 훈련을 통해서 공을 던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프로에 와서 체계적으로 몸을 쓰는 법을 배우고 구속 증가 프로그램을 단계를 밟아간다면 빠른 공의 구속이 증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근육도 붙고 몸이 완성이 되고 프로 생활하면서 체계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고 프로그램을 밟아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컨트롤 능력, 그다음에 변화구 구사 능력, 플러스
구속구위. 그다음에 오늘 피처스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마운드 위에서 마운드 운영 능력이 탁월한 선수입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차분하고 우투수들의 고질적인 약점, 주자가 나갔을 때 2루 주자의 스타트를 쉽게 허용하는 점, 이런 부분도 잘 막아내요. 슬라이딩 스텝이 굉장히 간결하고 1루에 견제하는 능력이나 뭐 타자와의 호흡, 주자와의 호흡 이런 것도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호민은 굉장히 좋은 투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변화구 구성 능력이 좋아요. 체인지업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투수지만 좌타자에게 그렇게 심하게 난타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슬라이더나 커브, 완급 조절 능력도 좋기 때문에 정말 빠른 공의 구속과 구위만 좋아진다라면은 나중에 한 1,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이호민이 리그 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우한 선발 투수로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기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9회에 우리가 김도영의 2루타로 시작을 해서 오늘 김도영도 사실 타석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경기를 끝낼 뻔했는데 그래도 박영현 상대로 2루타를 치면서 체면치레를 좀 했죠. 그다음에 김선빈이 연속 2루타, 최영우가 삼진아웃을 당했고 그 이후에 김선빈이 2루타를 치면서 김도영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추격하는 일정을 보였고, 그다음에 상당히 박정우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정우가 타율 자체는 2할 2푼 9리지만 이 선수 출루율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올해 출루율이 4할 2푼 6리예요. 굉장히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 어떻게든 출루해내는 능력이 좋죠. 좀 산만하고 늘 결정적인 순간에 좀 보네드 플레이를 하는 선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활약이 나쁘지 않거든요. 좀 한번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OPS 자체도 732로 이거 뭐 변우혁이나 최원준보다 훨씬 좋아요. 박정우가 이 두 선수 비해서 지금 중용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변우혁이랑 김태군이 범타로 물러나서 우리가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냈던 투수들의 퀄리티에 비해서 KT의 필승조를 다 끄집어내겠어요. 원상현, 김민수, 손동현, 박경현까지 다 끄집어냈던 의미 있는 경기였다. 특히 박경현의 공을 23개나 우리가 소화시켰기 때문에 만약 내일 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접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위에서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 뭐 루징 시리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계속 매 시리즈마다 그냥 위닝 시리즈만 2승 1패씩만 해도 가도 결국에는 시즌 막바지에 가면은 지금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거니까 팬들도 너무 조마심을 안 냈으면 좋겠고요. 내일 경기는 우리는 올러, KT는 고영표입니다. 올러의 페이스가 최근에 상당히 좋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면에 고영표는 최근 등판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2경기 연속 많은 실점을 하면서 KT의 선발 마운드가 지금 최근에 좀 균열이 나고 있는데 내일 좀 우리가 고영표를 그렇게 많이 자주 공략하지는 못했죠. 내일 오랜만에 다타라인을 그냥 쫙 도배를 한번 해봐서 고영표를 공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랑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오늘 좀 일찍 샷다를 내리죠.